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또 다른 기능인 값을 만들어 돌려주는 기능을 알아봅시다. 펑션 4.py로 저장하고요. 값 하나를 받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전에 만든 것과 비슷한데 마지막 줄의 리턴은 처음 보는 문법이죠. 먼저 써보면서 무슨 기능인지 알아볼까요? 실행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드를 잘못 쓴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함수 끝에서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프린트 대신 리턴을 썼으니까요. 대신 좀 다르게 써보면 어때요? n에는 52가 보이지요? 리턴의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add 10이 쓰인 자리에 그 결과인 52를 써넣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함수가 실행 결과로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반올림하는 기능인 라운드 함수를 써봤는데 기억나세요? 라운드 함수는 라운드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바로 그 반올림한 값이죠. 우리가 직접 만든 add10도 똑같습니다. 리턴은 바로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정해주는 문법입니다. 리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한 함수에 리턴이 2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결과는 52가 아니라 10이 됩니다. 먼저 실행한 리턴의 값이 나오는 것이지요. 리턴은 실행된 즉시 함수를 끝내버리거든요. 함수 실행이 끝난다는 말은 그 뒤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프린트를 넣으면 리턴 앞은 보이는데 그 뒤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쓴 예제에서는 한 함수에 2번 이상 리턴이 들어가는 건 쓸모없는 기능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if 조건문도 배웠잖아요. 특별한 조건에서만 함수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거죠. (5를) 넣으면 10이 나오고 42를 넣으면 10을 더한 값이 나오죠. 즉, 리턴은 함수의 값을 지정하는 것 말고도 함수 실행을 원하는 때 끝내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기능이 헷갈린다면 두 번째 기능은 아직 쓰지 않아도 좋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기능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생길 테니까요. 그 전까지는 리턴은 함수 맨 끝에만 쓰고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함수 첫 시간에 썼던 근의 공식에 이걸 적용해 볼까요? 펑션 3.py를 열어서 펑션 5.py로 저장합시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함수는 쓰기에 적당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정해진 형식으로만 값을 프린트하는 거죠. 계산한 결과만 가져다가 다른 데 쓰고 싶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제 리턴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없으니 그냥 루트라고 불러도 되겠죠. 받아온 값을 출력해 볼까요? 출력만 하기에는 원래의 코드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뒤는 모두 지워버릴게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모두 리턴 시켜주세요. 쉼표로 구분만 시켜주면 됩니다. 리턴은 여러 개의 값도 반환할 수 있어요. 대신 결과를 받을 때도 개수를 맞춰서 쉼표로 구분해서 받아야 하지만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함수는 리턴을 이용해서 값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함수 안의 코드를 모두 실행한 뒤에 이 함수의 자리에 리턴에 있는 값을 넣은 것과 똑같죠. 여러 값을 한 번에 반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리턴 뒤에 여러 값을 쉼표로 나누어서 넣으면 됩니다. 함수라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함수를 코드의 덩어리에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잡한 계산 결과를 저장하려고 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매개 변수라는 것을 이용하면 전달받은 값을 이용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직은 단순한 일을 하는 함수만 만들어 봤지만 함수에는 어떤 코드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더욱 빛나는 기능이 함수이니 직접 함수를 몇 가지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해요.